안녕하세요, 수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도입니다. 오늘은 치소님을 두 번째로 모셨는데 네. 저희가 저번에 약속한 끌어당김 이 경험담을 나눠주시러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사실 모두가 그랬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입문을 하게 된 것도 맞고 네. 저의 한지 한 13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좀 일어났던 되게 흥미로워 하실 만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중에 몇 가지를 풀러 네. 여기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이 궁금해요. 네네. 어떻게 시크릿을 알게 됐는지 네. 이제 그 시작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의 시크릿,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법칙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한 번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앞사건, 뒷사건 이렇게 나뉘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어땠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죠? 론다번. 중학교 때였나? 그때쯤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우연치 않게 뭐 상상을 하면 이루어진다. 뭐 아니면은 뭐 너가 정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받은 책이 있었고 그래서 되게 호기심에 사실 책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맞다. 다큐멘터리로 그거를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지금이랑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쉬워요. 사실 제가 정말 뭐 나라 학교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큰 케이스기도 하고 되게 환경적으로 좋은 쪽도 아니었고 풍족한 것도 아니었고 게다가 그 중학교 때 당시 되게 은따라고 하죠. 은근하게 따돌려지는 항상 뭔가 혼자 남게 되는 뭔지 아시죠? 그런 아웃사이더에 그런 속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냐 그것도 아니었고 친구들이 많냐 그런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도 항상 늘 바쁘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오히려 그런 인생에 답답함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찰나에 그 메시지를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품고 있었던 시기쯤에 이제 한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할 그 시즌쯤에 우연히 이제 멈추지마 꿈부터 써봐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버킷리스트를 쓰시면서 이루면서 살아온 분의 어떤 자기계발서 같은 건데 그 책을 읽는데 시크릿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미약한 믿음이 어쩌면 그 책을 통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으면 뭐가 달라질까? 라는 생각에 그 책을 읽고 그날 아마 하루 종일 밤을 새서 읽었던 것 같고 밤새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꿈을 한 몇십 개를 적어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1번이 우리 1편 보고 오셨죠? 안 보고 오신 분들은 보고 오시고요. 그 1번 꿈이 167인가 165에 아무튼 그 살 빼는 거 네. 날씬하고 예뻐지는 거 두 번 이때가 비키니 입는 거 네. 어쨌든 그런 꿈도 적었지만 뭐 성적과 관련된 꿈도 적고 내가 뭐 정말 도전해보고 싶었던 뭐 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적으면서 나한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자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적는 걸 계기로 해서 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요. 몇 가지 에피소드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들 중에 이제 사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몇 가지 좀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몇 개를 뽑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이제 적은 꿈 중에 제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하면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전교회장, 그러니까 전교 임원을 해보기라는 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 전교 임원을 드디어 뽑는 시즌이 왔는데 네. 저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1학년 때 반 친구들이랑 이제 조금 뭐 친하다 하더라도 외적으로 많은 게 바뀐 것도 아니었어요. 그대로 여전히 통통하고 자신 없는 그런 외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전교 임원이면 뭔가 되게 집안이 풍족해야 될 것 같고 밀어주시는 부모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내가 과연 해도 되나? 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또 제가 같이 다니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은 1학년 때부터 그거를 하겠다고 준비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게 팀으로 나가는 거였거든요. 네. 나 2학년 여자 남자 한 명 그리고 1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회장 부회장 뭐 부회장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역할을 딱 맡아서 팀으로 나가는 거였어가지고 그랬는데 마음이 갑자기 너무 하고 싶지만 상황적으로 아무것도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 나중에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정말 될 운명이라면 후보 등록 마지막 전날이라도 어떻게든 된다. 후보 등록 마지막 전날이라도 어떻게든 된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그렇게 막 저랑 엄청 교류가 많지 않으셨던 환경부장 선생님이 저를 어느 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유슬아 너 혹시 나가볼 생각 없니? 라고 해서 저 사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나가도 돼요? 했더니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해봐 라는 용기를 갑자기 주시는 분이 생기고 이제 같이 나갈 팀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팀을 이제 막 이렇게 여러 번 누구누구 해볼까 했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답답해서 이제 그 학교 야자를 튀고 그냥 학교 앞 정류장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동아리 어떤 아는 언니가 네. 그 언니랑도 그렇게 안 친했어요. 네. 근데 그 언니가 갑자기 저한테 이슬아 반갑다 오랜만이다 이러더니 너 근데 혹시 뭐 전교임원 선거 이런 거 혹시 나가는 거 관심 있어? 라고 갑자기 저한테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이랬더니 나 아는 애가 나가고 싶은데 같이 나갈 팀이 없다고 해가지고 너 걔랑 연결을 시켜줄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날 연결이 됐어요. 이게 아마 마감 이틀 전이었던 거예요. 네. 마감 이틀 전에. 네. 그래서 갑자기 환경부장 선생님이 불러서 얘기하고 팀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날. 네. 그리고 그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1학년 때부터 준비했다던 그 제 친구가 네. 그 팀 남자애가 모종의 이유로 배신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친구가 못 나가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제 친구들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날 이유였거든요. 네. 너가 돼야 된다. 네. 갑자기 저를 도와주기 시작하고 그 친구가 막 뭐가 문제야? 뭐 같이 나갈 1학년은 지금 못 구했어? 내가 구해줄게 이러면서 그 친구 무리 중 한 명이 갑자기 1학년 급식실로 가가지고 한 명을 찍어서 너 관심 있어? 얘랑 팀에 이래가지고 갑자기 데리고 와가지고 팀이 결성이 됐어요. 네. 결성이 돼서 후보 등록 전날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아마 후보 등록 날 당일날인가 전날인가 해서 되게 뭐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복병이 많이 남아 있었죠. 왜냐면 그 당시에 그 같이 나가는 팀은 뭐 밴드부 뭐 그 아니면 댄스부를 막 뒤에 업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되게 인지도적인 측면이나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밀리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런 선거 운동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밀리고 이런 걸 알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해서 했었는데 마지막 날에 그 연설할 때 3학년 선배분들의 마음을 뭔가 터치를 했나 봐요. 네. 쟤네들이 제일 모범생처럼 보인다. 아까 되게 제일 너드처럼 보인다. 이런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표가 몰려서 저희가 세 팀 중에 49%인가 50%로 당선이 됐어요. 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 인생에서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진다는 건 이런 것일까? 네. 그래서 경험했던 첫 사건이어서 솔직히 너무 어릴 때 이야기라 뭐 예를 들면 뭐 월천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물론 시크릿 통해서 그런 거 뭐 구독자 10만 월천 이런 거 다 해봤지만 근데 그럼에도 좀 순수한 때묻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되게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가 여기 어떻게 보면은 뭐 자녀분들 가지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수능 성적이 정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정시는 한 거의 4, 5, 6등급이거든요. 네. 그랬던 제가 한양대학교에 입학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과정이 드라마틱해요. 네. 저는 뭔가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은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 대외 활동을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네. 여러 가지 도전을 해서 한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내신도 학교 시험은 그냥 공부해가지고 한 1점대에서 2점대 사이였던 건 맞아요. 어쨌든 근데 제가 가진 정시 성적과 수시 성적으로는 사실 인서울이 그렇게 막 그러니까 어려운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한 제가 1, 2학년 때쯤처럼 근데 저는 마음속에 이제 제가 가고 싶은 그런 뭔가 마음이 있었어요. 네. 되게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난 네. 들어갈 수 있어 네. 라는 근데 이거 정도 되게 드라마틱한 게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점점 제가 학교 들어갈 때쯤 갑자기 이렇게 조금씩 뜨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대외 활동을 이제 많이 했으니까 나는 그러면은 내가 저걸로 한번 학교를 들어가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사실 그때 되게 안 좋았던 거는 대학교 입학금을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였어요. 사실 제 인생은 그때. 네. 그래서 대학을 내가 합격을 한다고 해도 다닐 수 있는 상황일까 아닐까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2학년 때 이제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물론 저도 열심히 찾아본 것도 있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말 대학교 입학한 그런 후기들 같은 거 찾아보면서 어떤 거 면접 나왔는지 어떤 거 자기소개서 어떻게 썼는지 그거를 혼자서 막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 그 파일이 그냥 A4 그 투명 파일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거 그게 네. 꽉 차고도 넘쳤었거든요. 네. 그렇게 혼자 연습을 하기도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제가 3학년이 되니까 넣을 수 있는 전형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전까지 2학년 때는 수시 최저가 있었던 전형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3학년 때 이제 넣어야 될 때가 있는데 제가 넣어야 될 때가 갑자기 그게 사라진 거예요. 수시 최저 기준이.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펼쳐져서 한번 이렇게 넣어볼까? 해가지고 6개를 맞춰서 수시를 다 쫙 써서 넣었어요. 제가 그냥 다 네. 자기소개서 이런 거 써가지고 넣었는데 6개가 다 붙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자만심이 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다 붙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약간 불안함과 집착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 아니나 다를까 수능 전에 나왔던 4개의 모든 발표는 다 예비 1번이 뜨는 거예요. 하필 예비 1번이에요. 다 예비 1번이었어요. 다 예비 1번이었어요. 네. 그 예비 1번을 갑자기 받기 시작하니까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 절대 안 빠져.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그 수능 공부 마저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진짜 만약에 대학에 모두 다 떨어지게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다시 재수는 못할 것 같고 내가 뭐 합격을 한다고 해도 지금 등록금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나 그냥 대학 만약에 다 떨어지면 그냥 여행 갈래. 네. 이런 마음도 들면서 한번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마음도 들면서 동시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펼쳐졌어요. 근데 이 학교들은 도대체 뭘 보고 날 뽑아준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되게 걷잡을 수 없는 감사함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이렇게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학교들이 나를 알아준 거 아닐까? 그동안 내가 해왔던 노력들,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보고 했기 때문에 나를 보고자 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 수능이 끝나고 나서 면접이 있는 학교가 네. 한양대랑 다른 학교였어요. 네. 근데 제가 거기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되게 수많은 되게 뛰어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를 이렇게까지 여기 면접 자리까지 이렇게 불러주신 거는 저를 알아주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나를 알아준 이 학교에서는 내가 정말 엄청나게 나의 인생을 펼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 라는 그런 말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네. 감사해서. 네. 근데 합격했어요. 네. 합격했고 그리고 하필이면 그 6개 중에 유일하게 붙은 이 학교 전형이 몇 점 이렇게 유지만 하면 그 이상으로 유지만 하면 네. 장학금이 다 나오는 와. 전형이었어요. 와, 이런 말 할 수 없이 네. 이런 말 할 수 없이 완벽한데요. 그래서 네. 학교 내내 학비는 걱정 없이 다녔어요. 뭔가 너무 지난 진짜. 과거인데 너무 축하하고 싶은데요. 그죠? 네. 그 감사하다고 얘기할 때 되게 뭔가 같이 울컥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생각해보면은 약간 내려놓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 학교에 다 막 꿈에 부풀어서 다 붙을 거야. 이제 다 할 수 있어. 많이 활동도 많이 했고 이거는 나를 위해 생겨난 전형인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어서 다 넣었지만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다 떨어진다면 진짜 어떻게 될까 하다가 네. 결국에는 그 떨어짐의 상태까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결과가 그 감사함이란 마음이 비로소 진심으로 차오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드라마틱한데 네. 근데 제가 이건 있어요. 지금 제가 겪어온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좀 드라마틱해요. 네. 근데 제가 킹크 읽으면서 느꼈거든요. 네. 전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는 무의식이 저한테 있었다라는 거를 평탄하게 가는 건 지루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내가 또 있었구나 그런 것도 발견했죠.
하지만 어쨌든 해서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 대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내시고 지금은 또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네,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네. 관련해서 얘기하실 게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이제 해보고 싶었던 그런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그때 거의 초기 유튜버들 보면서 저는 사실 그때 외국 유튜버도 봤거든요. 근데 저런 유튜버라는 것도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한편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뭐 1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라는 일도 하고 싶었고 근데 그때 상황도 어쨌든 지금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교 사실 졸업을 해버리면은 졸업 직전에는 저는 현실이냐 꿈이냐를 해서 현실을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 남들처럼 취직해야 되고 네. 빠르게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뭔가를 일어나야 하는 네. 그런 사실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펼쳐질 남들이 보면은 당연하게 펼쳐질 그런 미래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지금도 저도 가끔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대학교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래서 그 다이어트를 해서 모델이란 꿈에 그래서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거였고 그러다가 그 부작용 휴학 시절에 그 부작용 겪어서 바디 포지티브를 만났던 그 이야기도 이제 대학교 3, 4학년에 걸쳐서 이제 펼쳐졌던 거고 네.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기 한 학기 반 그 전이었는데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라는 일을 시작을 해보면서 제가 여기저기 다 이렇게 펼쳐서 정말 그 이런 모델이 있는데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연락을 드렸다고 제가 1편에 얘기를 했나요 혹시? 1편에 안 담겼죠? 기억이 안 안 나는데. 담겼던 안 담긴 것 거네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유튜브랑 이어져 있어서 네. 그러니까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라는 직업이 한국에 없는 직업이니까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로예요. 그래서 기존에 모델을 뽑는 곳에 진짜 100건도 넘게 이렇게 찔러봤던 것 같아요. 연락드리고 실무만이라도 보여드리고 싶다. 한번 오디션 받으면 안 되냐 이러면서 이렇게 연락도 드리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야기가 잘 안 되니까 그럼 유튜브라는 거를 이용해서 내가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6677 사이즈의 패션이라는 거를 매개체로 내추럴 사이즈 모델을 한번 알려보자가 시작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계기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죠. 제가 목표로 했던 게 10만이었는데 네. 그 중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가 그 10만을 찍을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흔히 생각하는 패션 유튜버의 모습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바디 포지티브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패션 유튜버였기 때문에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중간에 제가 사이즈 차별 없는 패션쇼라는 거를 네. 열었었거든요. 네. 그걸 하기 직전에 제가 구독자가 2,000명밖에 안 됐었어요. 네. 어떻게 할지는 미지수였죠, 사실 그때는. 네.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패션을 전공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이런 패션 유튜버도 뭐 구독자가 뭐 10,000명이 넘는 것도 아니었고, 뭐 게다가 난 아직 졸업도 안 한, 졸업을 이제 겨우 앞둔 그런 학생인데 라는 생각이었는데 인스타그램을 내리다가 우연히 아시는 분이 꿈 공모전이라는 걸 통해서 1,800만 원을 받은 피드를 본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지금 없어졌는데 네. 그 꿈 공모전이고 이 꿈 공모전에 내가 나가서 10명을 뽑아가지고 10팀을 뽑아서 각 10팀한테 꿈을 이루라고 800만 원씩 주고 네. 그 다음에 그 꿈 여정이 끝난 다음에 대상은 1,0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뭐 우수상은 얼마 주고 이렇게 해서 또 상금이 있다 이런 공모전이다 이거를 알려주셨는데 이거다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고 이런 거고 이런 패션쇼를 열어보고 싶다라는 거를 지원을 했어요. 네.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사전 설명회를 갔는데 그냥 그 느낌이 들었어요. 대상은 내 거다. 이제 그때는 제가 시크릿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때라 매일 상상했었거든요. 그때 네. 저는 이거를 이제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 사전 설명회였잖아요. 네. 근데 사전 설명회 끝나고 나서부터 그냥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 대상 1,000만 원을 받는 걸 상상했어요. 왜냐면 그걸 받는 거면 이걸 합격하는 건 당연한 그쵸, 거니까. 그쵸. 그래서 대상 1,000만 원을 받는 순간을 항상 계속 상상했고 네. 실제로 합격을 했죠. 네. 합격하고 그 패션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그때 그 배경화면이 있거든요. 배경화면에 이름 뭐죠? 비전보드. 비전보드를 만들어서 그 전년도 합격했던 게 사진이 신문 기사로 나왔었어요. 네. 거기에 제 얼굴을 합성해서 붙여놨어요. 음. 대상 1,000만 원 팻말 들고 있는 거. 네. 그래가지고 그게 실제로 이뤄졌죠. 대상 1,000만 원 들고 사진 찍었습니다. 와. 근데 지금은 그 공모전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기사도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있는데 네. 혹시나 찾아보실까봐 없는데요? 이러실까봐 혹시나 싶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펼쳐졌고 그때 그 패션쇼를 계기로 해서 구독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네. 그때 이제 제가 치도올림픽이라는 시그니처 컨텐츠를 만들어내면서 10만까지 이렇게 한 번에 쫙 1년도 안 돼서 쫙 그럼 월 수익이 그때 제일 잘 나갈 때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자세히 말하는 거는 거시기하고 그냥 월 1,000 넘게는 벌었었고 오. 왜냐면 광고비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 그리고 들어오는 되게 제의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벌었고 하지만 반전. 유튜버로서 이제 저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현실이냐 이상이냐를 더 이상 선택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제 직업이 됐잖아요. 네. 졸업하고 나서도 생활이 되는 그런 네. 그런 뭔가 저만의 그 구조,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웬걸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정점을 찍었을 때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 우울증에 걸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알아요 이제는. 왜냐면 그때 당시 저한테는 긍정밖에 없었거든요. 네. 긍정. 네. 부정적인 것은 내 인생에 들어오면 안 돼. 이거는 생각해도 절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이유들도 당연히 있었을 테고 그랬기 때문에 자꾸 이제 삐긋삐긋 나가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영상을 올렸는데 진짜 회심해. 정말 각 잡고 만든 제가 지금이라도 뭐 여러분 보시면 찾아내는데 제가 물속에서 옷을 힘겹게 원피스를 막 갈아입고 이러면서 예술적으로 막 이렇게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 스튜디오 빌리는 것만 50만 원이 넘었어요. 네. 그게 조회수가 진짜 안 나온 거예요. 생각보다.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아닌데 내가 상상한 건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 그 시크릿 하는 건 이게 아닌데 왜지? 라는 거를 의심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네. 더 감사하려고 하고 더 긍정적인 것들만 내 안에 삶에 받아들이려고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아파지기 시작하고 네. 나를 갉아먹게 되고 약간 그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이어트 그 섭식장애 겪었던 때처럼. 근데 저는 너무 놀랐던 게 제가 우울증인지 몰랐어요. 계속 너무 바빴고 그리고 늘 네. 항상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습관이었으니까 이건 그냥 잠시 지나갈 우울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상태로 1년 몇 개월 이렇게 지났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번째 저의 그 챕터가 네.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 이제 좀 진심이 됐던 첫 번째 챕터가 닫히고 두 번째 챕터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내면 아이를 만나고 명상을 시작하고 네 그렇게. 요즘에는 그럼 어떤 자세로 살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그래서 그때 우울증 인정하고 치유하면서 사실은 그 모든 크리에이터 생활을 1년 반 정도 멈췄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내면을 돌아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 요즘에는 상상하는 것도 멈췄고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거, 뭐 100번 쓰기 이런 것도 이제 요즘은 안 해요. 왜냐면 그때 그 버킷리스트 초반에 썼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다라고 평생의 꿈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이뤄도 오히려 나한테 왔던 건 우울증이네. 가장 좋고 가장 잘 나갔을 때 오히려 마음이 제일 빈곤했었네 라는 걸 느끼기도 했고 하면서 그렇다면 진짜 내 인생의 가장 최선의 방향은 뭘까라는 거를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약간 놓아버림? 그러니까 그냥 현존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면서 나가자. 그래서 이런 생각에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게 우리 모두의 랜선 선생님, 랜선 선생님, 뭐 나타님이라든지 김상훈 선생님, 하루 선생님 보고 계시죠? 그리고 저 될 일은 된다 선생님, 마이클 싱어. 네, 싱어 선생님, 그리고 놓아버림 우리 그 데이비드 호키스 박사님, 네.
저의 인생을 구한 몇 분의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저만의 제가 인생에서 이제 봐줘야 될 저만의 그런 마음들을 많이 발견을 했고 흐르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모토가 요즘엔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네, 그냥 내가 사람이 할 일을 다 끝내놓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현존한다는 표현을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하시는 게 저 지금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아, 그럼. 네네. 또 현존하면 저는 아직 현존을 네. 그 마음이 아직 안 놔지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도달해야 하는 상태라는 그러니까 제 환상이죠. 제 네, 이상인데 네. 그게 참 안 나아지는데 근데 이제 그냥 삶에 훅 들어와 있는 단어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렇다면 치도님한테 현존은 네. 어떤 느낌이고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깨닫게 된 계기가 네. 저 명상 스승님이 이제 알려주신 건데 네. 제가 명상에 너무 집중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러니까 너무 명상 하다 보면 너무 마음이 불안해지고 너무 막 미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치도는 지금 마음이 과거 혹은 미래로 가 있다고. 그래서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너의 생각과 마음은 과거로 가서 후회를 한다든지 그리워하고 있다든지 미래를 가서 불안해하거나 막 두려워하고 있다. 그냥 몸이 있는 지금 여기로 돌아와라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현존이라고 한다면 그냥 지금 딱 첫 번째 지금 있는 내 몸의 감각부터 기억하려고 돌아와요. 네. 호흡 명상처럼.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수단이라고 하면은 호흡 명상이에요. 내가 현존하지 못한다는 거를 알아차릴 때 네. 생각으로 막 불안해지고 막 이렇게 될 때 물론 이제 깊게 파고드는 그런 시간들도 있지만 그럴 시간이 허용되지 않을 때 있잖아요. 네. 빨리 뭔가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지금 내가 또 내가 과거 뭔가 여기로 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려져요. 이제는 습관이 돼서 알아차려지고 알아차린 다음에는 지금 여기로 다시 돌아오려고 해요. 네. 감각을 통해. 네. 감각을 통해 돌아오려고 하고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자연스럽게 일단 집중해야 될 거 먼저 집중. 그래서 싹 끝내고. 그리고 이게 운동을 하면 운동에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현존을 하는데. 그때 웨이트 네, 웨이트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동을 하면은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훨씬 늘어나는 느낌이라 훨씬 뭐라 그래야 되지? 현존하게 도움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현존할 수 있는 내가 가진 여력들을 얘가 만들어주는 것 같다 그래야 되나? 여력이라 하면 어떤 신체적인 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에너지도 있을 맞아요. 것이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시크릿 이야기는 네. 더 있지만 아쉽지만 여기까지. 네, 오늘 진짜 이렇게 수많은 그 시크릿의 이야기들 중에서 좀 이렇게 좋아하실 만한, 이렇게 네. 호기심 가지실 만한, 그리고 꼭 나누고 싶은 어떤 이야기들을 이게 세 가지 뽑아서 이제 치도님이 네. 되게 드라마틱하게 들려주셨어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근데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치열했는데 너무 예쁜 성장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한 아이가 내가 욕망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게 있는 존재네 라는 거를 버킷리스트를 쓰면서 맞아요. 발견을 했고 그거를 이제 실천으로 행동으로 해 나가면서 되게 정점까지 찍었다가 다시 한번 되게 멈춤에 고통스러웠지만 멈춤의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길을 정말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에고의 존재가 아니라 진짜 진정한 내가 원하는 삶이 뭘까 그게 뭘까를 다시 이렇게 찾아 나가는 어떤 그런 성장기를 한편을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진짜 인생이라는 건 되게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되게 솔직하게 치도님이 말씀해 주셔서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언젠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가 돼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 이거 하나만 해도 돼요? 제가 이제 영상 말고 블로그에는 더 마음 깊은 저의 속 이야기나 제가 명상하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나누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뭔가 왜냐면 제가 너무 패션 유튜브 컨텐츠만 하는 줄 아실까봐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로 놀러 오셔도 됩니다. 좋아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네. 안녕.